대표적인 예를 진시황이나 항우를 듭니다. 진시황이나 항우. 그 강포한 사람이 포악함을 부리는 것. 그리고 진시황이나 항우를 들으니까 이 천택리괴 전체가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항우와 유방의 홍문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문년을 예로 봅니다. 이 자체가 홍문년과 같이 위험한 자리라고 해요. 홍문년이라는 건 뭐냐?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패권을 다퉜거든요. 항우와 유방이. 진시황이 이제 그 진이 통일한 다음에 시황제 다음에 이세황제 때 천하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군대가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초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온 항우하고 유방입니다. 유방이 붙었는데 그 당시 항우가 훨씬 세력이 컸습니다. 항우는 정말 기세나 그런 것이 힘도 좋고 대단한 힘과 용맹을 가졌죠. 역발산이 기계사라고 했죠. 그냥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상이 천하를 덮을 만했다. 그랬더니 누가 서당에 어떤 학생이 글을 졌는데 항우 때는 산 노릇하기도 힘들었겠다 그랬어요. 산이 쑥쑥 뽑히니 산 노릇하기 얼마나 고생스러웠겠냐. 뭐 그런 시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굉장히 셌는데 항우의 모사는 범증입니다. 범증. 유방의 모사는 장량입니다. 장자방이라고 하는 장량. 그런데 그 천하를 놓고 쟁패하는 판인데 아직 항우가 쎄죠. 그런데 항우가 유방을 홍문이라는 지명입니다. 홍문에 연회를 베풀고 유방을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회담을 하는 셈이죠. 양 거두가. 그 범증이 그때 꾀를 냅니다. 범증이 꾀를 내서 이때 유방을 죽여야 된다.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유방을 이제 데려갔는데 장량이 그걸 눈치를 채죠. 그래가지고 장량의 계책에 의해서 모면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막 그 검을 차고 막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 대표가 화합을 한 자리에 검을 찬 무사가 웬 말이냐 그래서 검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범증이 안 되니까 항장이라는 항우의 동생을 시켜서 검무를 추게 하다가 때를 봐가지고 칼춤을 추다가 유방을 죽여버려라. 그럽니다. 그 항장이 검무를 추죠. 이제 홍문연의 검무입니다. 그런데 장량하고 친한 항백이라는 사람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나와서 검무는 혼자 추면 재미없으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항장하고 맞서서 검무를 춥니다. 그 막아주는 거죠. 그 상황 아찔아찔한 거죠. 한 칼에 그냥 유방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호랭이 꼬리를 밟은 상황이죠 이게. 응? 그러다가 번쾌가 나중에 들어가죠. 그 위태한 상황을 알고. 번쾌라는 또 용감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칼을 들고 나가서 건물을 중지시켜버립니다. 번쾌의 용맹이 드러나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빠져나옵니다. 그게 호랭이 꼬리를 밟았으나 물리지 않은 상황을 홍문연이라고 그럽니다. 홍문주에 홍문에서 항우와 유방이 만난 자리다. 세상에서 뭐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참 위기에 빠질 듯 하면서도 모면하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흔히 있습니다. 저는 좀 보수 국수주의자는 아닌데 우리나라 최근 세의 역사를 보면 마치 계속 호랭이 꼬리를 밟는 그렇게 우리가 역사가 흘러온 것 같아요. 호랭이 꼬리를 밟는 듯이 조심스러운 역사예요, 우리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참 해방 이후로 자질아찔한 그런 순간을 맞으면서 나라가 그냥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지느냐 일어서느냐 하는 그런 계속 반복된 역사를 우리가 헤매왔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호랑이 꼬리를 밟는 듯한 상황을 묘하게 우리가 줄타기하듯 넘어왔어요. 그 IMF에 빠졌어도 그렇게 또 그냥 빨리 일어섰다고도 하고 아직 일어섰는지 안 일어섰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 대단한 국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에 비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 차려주면은 이거 세계 제패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그런데 오히려 근본적인 틀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지 않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상황 갑자기 이제 앞으로 넘어갔는데 이 궤 전체가 그런 홍문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 듯한 상황. 참 홍문에서 유방과 항우가 만났을 때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 거기에서 조심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빠져나가서 결국 물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위태롭고 아찔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침 이 음이 두 양을 타고 앉았거든요. 음으로서 두 양을 깔고 앉았죠. 위치가 위태로운 자리죠. 그러니까 교만방자하게 덤비다가
호랑이 꼬리를 밟는 상황. 그래서 물리는 상황. 그리고 자기 분수에 넘치게 양을 깔고 앉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애꾸눈과 절름발이가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내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능력이 모자라면은 물러설 줄 아는 게 참 복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큰 벼슬 떨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평생 망칩니다. 한 번 그래서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갑자기 발탁이 돼서 높은 자리에 갔다. 그럼 그 사람은 차근히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큰 실패 한 번 보면은요, 다음에는 안 써줘요, 아무도. 그게 불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나가거나 물러가거나 자기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헤아려서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이 상황이라면은 가능하면 조심해서 한 걸음 물러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랑이 꼬리를 밟으나 삭삭종길이라고 했습니다. 삭삭이라고, 이게 원래 그 소소인데 삭삭이라고 읽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하소연할 소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에서 조심하는 태도를 얘기할 때는 삭삭이라고도 읽고 어떤 옛날 본에는 색색이라고 읽었습니다. 삭삭. 비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조심하고 조심한다. 삭자를 두 개 겹쳐서 삭삭종길입니다. 이 홈이 삭삭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지만은 아주 조심하고 두려워하니 하면은 끝내는 길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강한 임금 곁에 붙어서 아주 위태로운 자리인데 이 임금을 잘 쫓아서 보조함으로써 조심한다면 조건이 붙은 겁니다. 아주 조심한다면